앞서 남강댐 방류량 확대 사업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 같은 공공 갈등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마침 경상남도에 공공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지 고영남 경상남도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장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여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관련 조례가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 경남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네. 전국적으로는 좀 늦긴 했지만 그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바는 예컨대 도가 어떤 정책을 펼 때 예상되는 어떤 공공 갈등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 체계를 갖추고요. 혹은 이미 발생한 그런 공공 갈등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도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떤 심의 기구로서 조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학자들마다 약간씩 견해들은 달리 하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방자치의 시대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되는 어떤 도지사라든가 기초지자체 단체장들이 다양한 어떤 정책들을 펴나갈 때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이나 환경권들이 많이 침해되는 경향성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떤 대응의 무기들은 좀 있죠. 법원으로 달려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이 보장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소환제라든가 혹은 주민감사 청구권 같은 것도 있고, 예. 또 그들을 대변하는 어떤 시의원, 도의원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분쟁만 계속 확대만 할 뿐, 우리의 어떤 비용만 양산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좀 미연에 방지하고 그 갈등을 주민이 애초부터 참여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 20여 년 전부터 네.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했고 약간의 성과들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의위에서 파악하고 있는 도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 공공 갈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최근에 남강댐 방류량 확대로 인해서 네. 아무래도 바다에 접해 있는 어민들이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례 해석하게도 조례가 예상하고 있는 공공 갈등은 경상남도가 정책을 폈을 때 예상되는 어떤 공공 갈등인데, 예. 지금 도내에서 많이 확인되는 어떤 공공 갈등들은 주로 국책 사업이 좀 많고요. 그다음 국책 사업을 가름하는 예컨대 공기업들, 예. 지금 바로 있는 수자원공사라든가, 그다음에 그다음 국가인 국토교통부에서 서부 고속철을 만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큰 갈등의 분야들은 국책 사업이거나 혹은 공기업에서 발생한 경우가 지금 좀 많은 것 같고, 예. 물론 도에서 예상하는 갈등들도 물론 있고, 예컨대 김해 장류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와 주민들 사이에 지금 갈등이 또 보이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국책 사업이나 공기업과의 혹은 주민들과의 이런 갈등은 지금 도에서 만든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개입한다거나 혹은 좀 합의의 장을 만들었다거나 그렇진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 조례에서 조례가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대상들은 네. 물론 경상남도의 정책이 구현되거나 혹은 경상남도의 조례가 적용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공공 갈등 등을 정의하고는 있긴 하지만은 도지사가 그래도 도내라는 어떤 우리 지정학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겪고 있는 예. 국책 사회라든가 큰 공기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 갈등도 경상남도 요 조례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중재를 한다거나 미연에 방지할 생각들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공공갈등위원회를 통해서 갈등을 풀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까? 사례라든지요? 예, 사례는 풍부한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남 경우는 조례 제정이 상당히 좀 늦었습니다. 상당히 늦었지만 그 역할을 다 할 것이고요. 이미 서울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 전에 약간 화장장이 서울시의 것인데 경기도 고양시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근데 그 화장장의 부대 시설, 식당이라든가 카페 같은 걸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운영권을 주면서 주민들 사이에 이제 또 분쟁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와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예.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서울시가 주민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문제를 이제 원활하게 해결한 경험도 있고요. 좀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광교라는 이제 산 근처에 이제 상수원 이제 보호 구역들이 있는데 네. 상수형 보호구역을 이제 확대하면 주민 전체 행복은 늘어나지만 또 해당 근처에 있는 주민들은 또 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수원시가 네. 또 원활하게 해결한 적이 있고 가까이에서는 이제 부산에 이제 구포시장 가보신 분은 알 텐데 개시장, 식용시장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그 환경단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그걸 이제 생존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충돌이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원활하게 관과 민 그리고 많은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같이 예. 이제 네트워크를 해서 문제를 이제 해결한 최근의 경험들도 또 있습니다. 저 마지막 답변은 상당히 짧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럼 예. 결론적으로 이런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미연에 이제 갈등을 예방하는 거 하나하고 예. 그다음에 발생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건데 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핵심은 결국은 주민을 소외시키지 않고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데 저는 핵심이 있다고 생각 들고요. 예방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경남도가 많은 정책들을 펴 나갈 때 예. 진단을 미리 하고 그래서 이제 신호를 예방 신호들을 도민이나 어떤 이제 부서마다 예방을 함으로 인해서 경보를 울리는 거죠. 혹은 이제 환경 영향 분석처럼 갈등 영향 분석을 우리가 주요한 사업에는 하면서 예. 갈등을 예방하면 그래도 조금은 나은 그 경상남도의 어떤 정책을 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문제 예측과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예.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